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지수로고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약간 그래서 상관없이 넘어가려다가 뭔가를 하나를 그동안 했던 걸 쭉 요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그걸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좀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걸 했어요. 상당히 많은 걸 했죠. 네. 자, 지금까지 안 보던 건데 이제 한번 보죠.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 보이죠? 네, 천천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죠.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저랑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이게 지금까지 제가 지금 어림잡아 봤더니 약 한 200개 가까이 되네요. 네. 15분 어떨 때는 15분이 아니었고 어떨 때는 15분이 넘기도 했고 그래서 평균으로 15분 잡는다면 200개라면 네. 그렇죠. 이것은 실수했던 것들까지 해서요. 네. 제가 해봤더니 약 한 200개쯤이니까요. 네, 200개니까 4개가 1시간이라면 50시간 분량만큼을 여러분이 저랑 같이 수업을 아니 공부를 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탐구과제에다가 몇 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한 거죠. 비록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수학이라는 어떤 필드 안에서는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놀았던 거예요. 자, 그동안 200개를 한번 오늘과 내일까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상관없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기보다는 새로운 건 월요일날 시작하죠 뭐. 자, 그러면 제가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0단계는 제가 여기다가 아직 미처 여기다가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죠. 1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여행이 얘가 덧셈과 곱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수를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뺄셈도 이제 덧셈 여기 뺄셈도 등장하고요. 0이 등장하게 되죠. 0이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법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듭제곱인 얘가 자연수일 때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까지 이제 확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수를 정수까지 확장을 했어요. 마이너스를 추가해 가지고 정수까지 확장을 했고 그래서 정수는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그런 수의 공간이죠. 그렇지만 나눗셈에는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디로 확장했냐면 유리수로 확장을 해요. 유리수에서는 분수꼴로 표현한 방법과 소수점꼴로 표현한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점꼴을 하다 보니까 어떤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냐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점꼴로 그러면서 무한히 가는 그런 수들이 있었죠. 그런 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 흥미로운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는 미처 아쉽지만 정확히 못 해봤지만 2하고 루트 2랄 쯤 이런 것들을 해봤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태서 우리가 드디어 실수까지 확정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수의 흥미로운 성질들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때 0단계를 끝내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뭐였냐면 자연수하고 정수 집합하고 유리 집합까지 놀랍게도 유리수 집합까지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였나요? 대수적 수라고 하는 다항식의 근이 되는 수들까지 정수계수인 다항식의 다항 등식의 근이 되는 것들까지 합해도 여기까지 갔다. 그러나 실수는 이보다 월등히 많다. 같지 않다. 연속이 된다. 사실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보태면서 여기 덧셈, 곱셈, 뺄셈으로 연결된 것들을 다항이라고 불렀고 나눗셈까지 연결돼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A
뭐 그러니까 계수라면 얘가 xn승 더하기 여기 지금 유리수까지 뭐 계수를 해봐요. 그렇더라도 뭐 정수하고 똑같으니까 네, 정수까지 그러니까 정수 계수라고 뭐 해보죠. 뭐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n차 다항꼴을 쭉 해봤죠. 네, 이것들의 성질 그다음에 여기 이거에 관련해서 하면서 뭐 파스칼 삼각형이랄지 이항정리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다 기억나죠? 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 다항이라고 불렀죠. 나눗셈까지 있다면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px라고 부르기로 했고 px라고 x가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항분의 다항꼴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다항분의 다항꼴을 유리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나눗셈이 참여한 거죠. 얘는 상당히 어려워요. 복잡해. 우리 함수가 들어가면 이제 함수가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이제 더 잘 느끼게 되죠. 어쨌든 유리항이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근호항 이제 여기에 px가 있는 경우를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수셈이 로그셈이랄지 지수셈이 참여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px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의 px 이렇게 되는 꼴들. 네, 여기도 2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정수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래서 이건 다항 이게 어려워지는 순서예요. 차수도 어려워진 1차, 2차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정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복잡해지는 정도가. 유리항, 근호항, 그다음에 지수, 로그항까지 우리가 봤죠. 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러면서 봤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거랑 관련해서 추가로 또 어떤 이상한 셈들을 했냐면 절대값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지금 아직 함수 얘기 안 났지만 함수, 그 다음에 뭐 가우스 값이라는 함수 또는 가우스 값과 정수값의 차이, 그러니까 실제 값과 가우스 값 차이, 그러니까 실수부호인 이런 것들 또 했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 계산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기호도 도입했고 얘는 함수, 얘도 함수 볼 수도 있죠. 일단 시그마라는 기호, 그 다음에 n에서 m개 뽑는 그런 것들, 얘는 팩토리얼로 보이게 되죠. m 팩토리얼 이것은 값은 요거랑 똑같게 되죠. m 팩토리얼에서 n-m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쭉 했었어요. 다 기억나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함수로 넘어가서 함수란 함수적 대응 중에서 함수적 대응이란 어떤 집합에서 y로 대응인데, 네, 어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네, 그것도 있었고, 네, 그것을 만족하면 우리 함수적 대응이라고 했고, 함수적 대응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교좌표에다가 우리 직교좌표를 도입했었죠. x와 y. 꼭 직교좌표 아니라도 되지만, 네, 우리는 표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직교좌표 x, y의 직교좌표로 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프로 표시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그 다항들 꼴 xn의 가장 기본 꼴들, 그 다음에 이 xn이 정수까지 확장된 꼴인 뭐 마이너스 1승 다시 말해서 x분의 1 유리한 꼴, 유리한 꼴인 함수들의 기본 함수들 또는 xn승분의 1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들 했었죠. 그 다음에 루트 x 가장 기본인, 그 다음에 여기도 n으로 바뀌는 경우를 해봤고요. 네,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갔지만 가장 기본은 이거였죠. 그 다음에 a의 x승의 가장 기본 꼴일, 그 다음에 로그 a x승들까지도 가장 기본 꼴인 함수들을 해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 합성을 했죠. 합성이란 것은 어떤 함수와 f하고 좋아요. 어떤 함수 g하고 h를 합성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함수를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합성의 효과로 그래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걸 봤었죠. 예를 들어서 뭐 g에다가 x 더하기 a 꼴 또는 g에다가 x 한 다음에 여기 y 값을 변화시키는 꼴. 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네. 지금 마음속으로 다 여러분들 새기고 있죠? 네. 이런 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걸 여기다 곱하기로 상수로 곱하는 꼴,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gx인 꼴로 상수로 곱하는 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g와 h를 더하는 것도 있었고 뺄셈하는 것도 있었고, 뭐 우리가 직접 안 해봤지만, 네, 뭐 곱셈할 수도 있고 다른 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나눗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유리항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합성이 이 절대값이 참여하는 경우도 해봤었어요. 아주 잠깐은 뭐 해봤냐면 이제 가우스 함수하고도 합성하는 것도 그래프를 그려봤었죠. 자, 이것들 쭉 기억나죠? 자, 우리가 저번 캠프에서 지문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 뭐였냐면 뭐 이것과 x 더하기 3이 이렇게 있는 것과 네, 이게 좋아요. x 더하기 3이 이렇게 있는 것과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나왔던 질문 중에 이게 있었죠. 자, 이거 x 더하기 3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이제 대답을 안고 넘어갔죠. 바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런 함수의 그래프들을 쭉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함수가 이런 함수라면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x와 x를 넣은 값이 x에서의 대응하는 y값이 똑같은 함수를 우리는 짝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인 것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일 때와 x일 때가 이번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얘는 이제 홀함수.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지도 했었죠. 네, 뭐 여기에 이제 fx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f에 여기 x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좋아요. 이런 것들의 함수가 이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도 쭉 했었죠. 네,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했던 게 뭐였죠? 그렇죠. 바로 도함수였죠. 기울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하면서 반드시 얘에 대해서 어떤 도함수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이걸 했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면 어떤 이때 x의 범위 내에서예요. 이 어떤 x의 범위 내에서 이 x 범위 안에서 이게 기울기들이 또는 도함수가 도함수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이 그래프는 바로 그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네, 기울기 상승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그때는 이렇게 기울기 0이다.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꼴로.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죠. 두 번 미분하니까 이거까지 해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추정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 어떤 형태죠. 요거의 일부 이쪽이거나 아니면 뭐 이쪽 전체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로 볼록인거나 그거의 일부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이렇게 되거나. 자, 만약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거나, 네, 그 위로 볼록이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나 바로 이 부분이죠. 바뀌는 이 지점, 변곡점 또는 인플렉션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여기서 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프 의미가 그거니까 찾을 것인가. 그중에 가장 대표는 뭐였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인 다항부터 해봤던 얘는 n 곱하기 x n-1이었죠. 다항인 경우에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봤지만 이 n이 실수여도 항상 성립했어요. 그래서 x분의 1이랄지 루트 x랄지 이런 것도 결국 이걸로 다 풀 수 있게 됐죠. 네, 그 정도까지 일반화시킨 거죠. 네, 제너럴하게 만든 거예요. 수학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가장 큰 특징.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안 했던 것 중에 바로 로그 AX하고 AX승이 있었죠. AX승에 미분을 하면 얘는 그렇죠. AX승 그대로 있고 이 앞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ln A라는 밑이 2인 로그 값 A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얘는 그냥 x분의 1인데 여기다 뭐 곱해져요? 그렇죠. ln A 값이 곱해지는 거였죠. 네, 이 중에서 매우 특별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함수가 뭐였냐면 이 A가 2인 경우, 네, 여기도 A가 2인 경우, 네, 그때가 가장 중요했죠. 그때는 얘가 1이 되고 얘도 그냥 1이 되죠. 됐죠?
이게 가장 기본 함수들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됐죠? 네, 그리고 미분에서 우리가 f하고 g에 대해서 f의 g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안다면 요것과 g-를 안다면 이제 요것들이 덧셈 합성, 뺄셈 합성으로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f와 g의 얘의 도함수는 얘를 분배하는 거랑 똑같이 됐었죠. 아주 좋았죠. 덧셈에 대해서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건 상관없어요. f하고 g가 이 곱셈면 그렇죠. 곱셈면 곱셈을 하고 fg를 곱셈을 하고 한 번은 앞에 거, 한 번은 뒤에 거를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f분의 1을 알기 때문에 미분을 알기 때문에 나눗셈은 어떻게 돼요? 나눗셈은 f의 제곱이 있고 g에 여기서 f의 g라고 놓는다면 g의 제곱이 있고 이번에도 fg가 있고요. 네. 얘의 미분이 곱셈처럼 되는데 얘가 나눗셈 부분이고 분모가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이때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게 하나가 다른 점이었죠. 네. 그다음 합성함수는 g하고 f의 합성함수는 어떻게 했었어요? 네, 이렇게 된 경우는 그렇죠. f 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gx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g-를 했죠. 자, 그리고 역함수도 있었어요. 네, 역함수는 이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죠. 자, 이 부분 한번 채워보세요. 어떻게 되었나요? 네, 항상 역함수 헷갈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테일러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뉴턴 랩슨법 이야기하면 우리가 했던 거 거의 다예요. 적분에 대해 잠깐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지수로 가면서 미처 못했던 몇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로 지수록을 마치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00개를 하면서 했던 게 불과 한 2-30분에 다 요약이 되죠. 자, 오늘 했던 과제 이해되죠? 네, 과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여러분 손으로 혼자 쭉 써보면서 제가 미처 자세히 안 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고 공책으로 한번 혼자 앉아서 그냥 가만히 한번 써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